그 블록의 구성은 이전 블록의 이름표에 해당되는 previous has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nance라는 게 들어가는데, nance는 number used only once, 딱 한 번만 사용되는 숫자, 뭐 이런 의미인데, 요게 nance가 우리가 수학 퍼즐 문제를 풀어서 나오는 그 숫자입니다. 내가 proof of work를 앞으로 이제 깊이 얘기할 텐데, 그 proof of work는 결국은 요 nance라는 숫자를 찾는 겁니다. 이 퍼즐 문제를 풀면 결과가 nance가 되는데, 그 nanc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tx로 쓰면 그 트랜잭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거래, 누가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얼마를 보냈다 하는 게 그게 트랜잭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요 블록에 들어가요. 지금 현재는 보통 한 뭐 2,000개 이렇게 수백 개에서 2,000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블록을 채굴자가 그 마이너라는 그 PC가 요거를 이제 수학 퍼즐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걸 우리가 채굴한다, 마인한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해서 장부를 쭉 이렇게 이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트랜잭션이 A가 B에게 3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이거를 내가 30비트코인으로 위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것들을 다 해킹을 해서 다 변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없어. 이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들어가서 볼 수는 있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 보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요거를 수치를 바꾸려고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블록에 요 난서를 다 찾아서 그걸 다 바꿔줘야 돼.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거 하나 난서를 찾는데 지금은 대략 한 10분 정도 걸려요. 전 세계 컴퓨터가 10분 동안 풀어가지고 요거를 제일 빨리 푼 사람이 요거를 갖다 붙여서 이제 블록 리워드를 받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발행되고 하는 건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팅 파워가 전 세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를 만약에 압도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10분 동안 쭉 풀어가는 걸 내가 뭐 10초 만에 이걸 쫙 다 풀어서 앞에 거 바꾸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컴퓨팅 파워가 모여가지고 가장 빠른 컴퓨팅 파워로 요거를 찾아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거를 거꾸로 지금 새로 붙는 것도 계속 난서를 찾으면서 과거 것도 다 찾아가지고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장부는 안전한 겁니다. 해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블록체인이 장부책이라고 하면 이 블록 하나는 우리가 종이 장부책의 한 페이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또 블록은 장부책의 한 페이지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는 많은 거래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록들을 모아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10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모아서 블록으로 만들고 퍼즐 문제를 풀어서 가장 먼저 푼 사람이 기존 그 블록체인에다가 자기 블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갖다 붙인 대가로 지금 현재는 6.25 비트코인을 받거든요. 그럼 그게 뭐 한 3억 이상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요 블록 장부의 한 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요 블록의 크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는 1메가바이트로 설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10분 동안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그냥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현재는 이제 4메가바이트로 늘려놨어요. 요게 그 세그위트 하드 포크라고 해서 이게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도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2017년도에 세그위트 하드 포크라고 유명한 하드 포크가 있었는데 그때 4메가바이트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블록 하나에 이제 4MB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의 그 설명을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찾아보니까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위키피디아 같아요. 그 위키피디아가 인터넷 백과사전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브리타니카, 뭐 엔사이클로피디아 이런 것이 유명했다면 지금은 위키피디아가 우리 지식이 총집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위키피디아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블록체인 is a growing list of record. 점점 더 증가하는 기록 리스트다. 그리고 그 레코드가 뭐냐면 블록인데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블록과 블록이 연결되어 있는데 크립토그래피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암호화를 사용을 해서 연결되어 있다. each block contains 요 각 블록은 첫 번째 cryptographic hash of the previous block. 이전 거의 previous block. 그러니까 요거를 또 다 모아가지고 다시 요 이름표를 만들거든요. 본인 블록의 아이디를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다시 또 해시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블록 비변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타임스탬프 nonce difficulty. 타임스탬프는 요 블록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에 생긴 거다. 그거를 이제 기준은 그 UTC, 그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회사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정하는 회사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간으로 바꿔서 표시해 주는 데도 있어요. 기본은 UTC입니다. 그 다음에 nonce, 아까 얘기했던 퍼즐 문제의 해답에 하는 nonce. 그 다음에 difficulty. 요거 매 10분마다 블록이 하나씩 생성되도록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컴퓨팅 파워가 점점 좋아지다 보면 이게 좀 5분, 3분, 2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퍼즐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퍼즐 문제를 점점 더 어렵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difficulty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10분마다 블록 한 개가 생성되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들. 이것도 이제 머클 추리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by design, 설계 자체로 인해서 블록체인은 resistance to modification of its data.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기록되면 한번 기록이 돼서 이렇게 붙여지면 그 다음에 거꾸로 이것을 되돌아가서 이게 수치를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쓸 때는 내가 잘못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취소를 하고 새로 결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요. 한번 결제하면 결제해서 여기에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그거를 새로 한번 또 결제를 해야 돼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서 그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 방지를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사토시 나카모토 이전에 그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게 디지털 파일이니까 복사해서 2번 쓸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폐를 가지고 물건을 살 때는 내가 물건을 받고 지폐를 주면 내가 그 지폐를 2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쓴다 하는 거는 그게 파일로 숫자로 존재하는 거니까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그것이 이쪽 소사이티에서 한 20여 년 이렇게 고민한 결과 나온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지불 방지를 목적으로 탄생을 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발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영어로 한번 설명하면 Bitcoin aimed to solve double spending problem. 이중 지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나왔고, 어떻게 했냐면 by creating a system based entirely on cryptographic proof. 그러니까 암호화 그 증명을 통해서 그런 것을 베이스로 하는 시스템을 창조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신뢰를 바탕, 트러스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개인 뭐 신용도도 평가하고 그래서 그 등급을 매겨서 대출해 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거 인터넷 이러한 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앙 관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기관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암호화 프루프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더블 스pen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way to do banking without the bank. 은행 없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 이제 참여 컴퓨터는 크게 풀노드하고 SPV 노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 Node인데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을 이번 주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을 읽어보면 SPV하고 풀로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풀로드는 뭐냐면 bitcoin.org에서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프로그램 코드하고 장부를 다운로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로는 460GB 정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을 내가 직접 생성을 하고 검증, 블록 채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풀로드라고 해요. 풀로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의 메모리 사이즈가 460GB보다 훨씬 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현재 한 16,000 PC가 풀로드로 참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분산 공개 장부인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16,000개의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장부가 16,000개의 PC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그 장부를 조작하려고 그러면 그 전체 다를 바꿔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가능하지 않느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러한 우리 디지털 컴퓨터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특정 연산에서 빠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는데 뭐 우리 생전에는 그런 시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PV 노드는 이게 메모리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러면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 Node라고 해서 요 블록에 헤드라고 있습니다. 그 아까 블록체인은 블록이 이렇게 쭉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블록 제일 위에 블록 하나에 80바이트에 해당되는 헤드가 있습니다. 요 블록의 이름표는 뭐고 뭐 디테일한 트랜잭션이 다 들어있지는 않고 그 기본 정보들만 들어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받고 이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블록 헤더 정보만 다운로딩해서 지갑만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단순 지급만 가능하다는 건데 이때는 이제 풀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블록 헤더 하나가 80바이트이기 때문에 80 곱하기 1시간에 대략 6개의 블록이 생성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0을 하고 지금까지 대략 한 12년이 지났다고 하면 50MB만 있으면 돼. 요즘 우리 컴퓨터 메모리가 뭐 테라바이트 수준이니까 이거는 아주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내가 채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채굴 하고 베리피케이션을 하지 않고 단지 이용만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SPV 노드로 참여하면 내가 직접 하더라도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업비트, 미국 같으면 코인베이스 이런 데 이용 안 해도 내가 직접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갑인데 여기서 이제 지갑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지갑의 역할은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를 생성하고 관리한다. 이 퍼블릭 키는 우리 은행거래에서 어카운트 넘버하고 비슷해요. 프라이빗 키는 패스워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내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라 할 때는 내가 퍼블릭 키를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그 퍼블릭 키에다가 돈을 비트코인을 얹어서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내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거래를 P2P 네트워크에 제출한다. 그 내가 트랜잭션을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 하는 컨셉이 네트워크에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주소 생성 및 잔액 관리 이런 것도 다 지갑에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UTXO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은 내 잔고다 그런 얘기야. 내가 내 지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UTXO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서는 이 UTXO가 여러 그 블록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장부가 하나가 있는데 내 돈이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모아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다 하는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비트코인 월릿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우리 내가 교과서로 선정한 그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요 비트코인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 이제 각 사람이 이제 PC 한 대씩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그랬을 때 여기 이러한 그 블록체인을 각자가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뭐 인위적으로 블록을 다운받아서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풀로드 이거를 내가 설치를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지가 알아서 이런 새로운 블록이 오면 지가 알아서 받아서 검증하고 오르면 붙이고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각자의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장부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겁니다. 만들어가요. 그런데도 이 모든 장부가 하나의 장부가 된다는 거죠. 각자 PC에서 장부를 만들어 가는데 잘못하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동일한 장부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